질문에 앞서서 아마 본 의원에게는 이번 시정 질문이 그동안 1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정문면 출신 이충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들이 제3대 의회의 의정 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세종시의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축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농축산업 발전 연구 모임, 기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관련 조례 발의와 재개정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현재 농축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민원 및 규제 강화, 가축 전염병과 수입 농축산물 증가와 농촌의 고령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농축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축산업인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2015년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고비용 발생 등으로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축산단체와 농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시 또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건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1년 플러스 알파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농축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는 대란은 피했다고 하지만 적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관련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1년 플러스 알파 유예 기간 연장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 수가 495호 중 45%가 완료, 40%가 진행 또는 예정이며 15%가 포기, 폐업 또는 불가, 간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여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폐업을 하게 된다면 축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선량하게 축산업을 이어온 축산 농가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권은식 농업정책보장학께서는 적법화 추진 현황과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GPS 정량 오차와 입지 제한, 건폐율, 산지 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 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 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 인증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며 산지 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만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당부를 드리며
농업정책관 보좌관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앞에 보이는 표에서와 같이 2012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9개 시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충청북도는 지난해보다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추진 용의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대규모 축사 신축과 오염물 저장 시설 등의 인허가로 인해 태산리와 용암리, 대규리 주민들이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산리 주민들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의량초로부터 800m 지점의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인근 1.7km 거리의 시멘트 공장의 소음 및 분진,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의 신축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축사 신축은 주민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인허가 처리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 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축 세안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반면에 기존의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존 축사 면적의 10% 이내 증축 허용을 20%로 조정을 하고 개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사 신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허가권 발생 시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시각적인 효과와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동의 여부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의 가축 분유 배출 시설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손건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세종시 농촌 인구 감소와 사회, 경제적 기능 쇠퇴가 신도심 중심의 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간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면적 등의 법적 기준을 획정을 하였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지역 의원의 활동 범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유권자 수의 비율 등이 무시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면지역 신도시 간 의원 구성 비율의 불균형으로 우리 시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지역 기반시설, 기초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도농교류 정책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촉구합니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우리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중고 85개교 중 초중학교 21개교가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 및 도농 공동학교 운영 등을 통해 면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한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위기의 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면지역 학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반 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제외하고 88개 교에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시설 없이 공동조리 학교에서 조리하여 운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물론 급식의 효율적을 운영을 위해서 인근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하여 운반 급식을 할 수가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운반 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5km 이내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된 음식을 이동 배식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양학적 측면입니다. 학교 급식이 서로 다른 공동 조리학교에서 식품을 조리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식단이 같습니다. 현재 연동중과 장기중은 연동초와 장기초에서 급식을 공동 조리하게 되어 중학생도 초등학생의 식단으로 급식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 조건과 연령이 다른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나 칼로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운반급식 학교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과 규정에 너무 얽매여 학생 수를 근거로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위생과 영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에 사용되는 단열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금년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가연성 단열재 및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교, 병원,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불연제 이상의 외벽 단열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등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높이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대부분 5층 이하의 건물로 법적 방화 성능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 신축, 정개축 시에 사용된 자재가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위험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교 신축, 정개축 시 사용된 자재가 화재 위험성은 없는지와 우리 교육청도 학교 시설 공사 시에 단열재 내화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유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규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농축산업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각한 기후변화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세종시 건설과 세종형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온 것처럼 우리 시가 도농 복합 교육도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현장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통해 농업정책과 교육행정의 품격을 높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은식 농업정책보좌관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조치관 권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학주법화 추진 현황 및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시 후속 대책과 신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추진 현황 및 추진 대책,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과학적 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시 후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대상 농가 495호 중 225호가 완료되었고 200호는 현재 적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게 이양기간을 부여하여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안내문 및 문자 발송, 홍보 현수막 개첨, 청년단체 현장 교육 등 홍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적법화를 하지 못하거나 배출 시설 신청서 또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 분류법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PX 측량 오차와 입지 제한 권폐율, 산지 전용 등 대책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입지 제한, 권폐율, 산지 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천, 국어, 도로 등의 구유 재산에 대하여 선 사용 허가 후 용도 표시토록 하고 있고, 건축 처리 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 조치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PS 측량 오차 및 입지 제한의 경우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기한 내 완료한 농가의 경우 이행 강정은 75%를 감면하였으며, 적법화 기한 이후에 진행하는 농가는 이행 강정 감면이 10%가 하향된 60%를 감면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점검, 농가 애로사항 해소 등 지속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추진 현황 및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축산농가 18호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 사업은 공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조 세종사무소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축산농가가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친환경 인증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햇삽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농장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축사 주변 경관 개선, 폐축사 철거 지원 등 축산 가치 정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행복파트사업 추진 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 교농복합도시로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지역 공동체 내 이질감, 그리고 쇠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본사업은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광역 도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는 부분 시행하지 않는 점을 위해 볼 때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건배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건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의 축사, 신축, 인허가 반대 등 민원 제기에 대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책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축 사육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448만 두이며 가축 분뇨는 1일 1,439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산업과 생활환경의 균형을 확보함과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 등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 지역 가구 기준 일원화 및 제한거리 확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보호 필요 지역 및 하천구역 주변 제한규정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 시 악취 저감 시설, 주민등록 요건 추가 및 증개축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상위법 위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 고문 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축산협회,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금년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 및 면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이 중앙정부와 시가 개발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원도심에 대한 쇠퇴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 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출범 이후에 읍면 등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특히 원도심 쇠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부강, 전이, 장군 면 지역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동, 연서, 전동, 소정면도 배후 지역이나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 공모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컬푸드 운동 전개라든지 농촌형 복권 건립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의 산업지역 단지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도 아울러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면지역에 대한 기본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그 면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승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유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지역 학교 유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 학교는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 인구가 감소와 동지역의 학생 인구 이동에 따라 점차 소규모화되어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도농 공동학교 운영과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학교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2개 교에서 10개 교로 확대 개편하여 동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스로 찾아온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설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반 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학교 88개 학교 중 운반급식 학교는 4개 교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학교가 자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주문량이 적어서 납품업체가 납품을 기피하여 질 좋은 식품을 적정 구매가로 납품하기 어렵고 소량 조리에 따른 식재료 손실량이 많을 뿐더러 교직원 수 대비 학생 수가 조직에서 같은 단가로 운영하더라도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식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인근 소규모 2개 학교가 공동 조리하고 식재료도 함께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운반 급식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운반 급식교에 가스레인지, 밥솥, 보온 보냉 배식대 등을 비치해서 따뜻한 밥과 국을 제공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가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배식까지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로 현재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 운반 급식 중학교는 조리교보다 230원이 증액된 2,850원을 식품비로 지원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증가 등 개방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체 급식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의 단열재 화재 위험성 및 준분연 이상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가연성 단열재 및 무분별한 건축 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시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함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4층 이상 모든 학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와 내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서 학교 시설 공사 시 단열재 내화 성능을 강화하고자 준분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세종교육원은 준분연 단열재로 설계 시공 중에 있었고 2019년 개교 학교도 설계 변경을 해서 준분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모두 준분열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